안녕하세요. 낯선 공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친구들하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한 것을 녹화해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중간중간 좀 삭제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양해 부탁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이 키워드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고 글을 함부로 쓰기엔 내 시간은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 키워드를 썼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는 어느 정도 통박은 있어야지 내가 시간을 쏟고 정열을 쏟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미리 잘 짚어주네. 자, 그래서 준비된 게 이제 소개한 거는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효 키워드 검색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한 달 기준입니다. 컴퓨터에서는 250만 번의 검색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1100만 번의 검색이 일어나서 총 한 달에 1300만 번의 검색이 일어나는 키워드가 삼성전자 관련 키워드입니다. 돈 되겠죠? 삼성전자 단일 키워드로만 최상위에 잡히면 재벌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회사 때려쳐도 돼. 오래 못 가죠. 근데 삼성전자가 키워드로 잡히는 블로그라면 다른 키워드도 그 순위가 잡혀요. 그래서 재벌인 거예요. 얘만 먹고 사냐? 삼성전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LG전자도 있고. 약하네. 영어로 써야 되나? 약하네. 이게 시총만큼 차이 나네. 카카오. 그래도 삼성보다 못하네. 삼성전자가 갑이네. 애플 해볼까요? 네이버 그래. 카카오보다 못해. 한번 갔다. 애플. 오이씨 별로네. 테슬라.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출하지 말고. 자, 이거는 이제 주 키워드에 대한 맥락이에요. 주 키워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이거 잡을 수 있을 운이면 로또 당첨됩니다. 그쵸? 이거를 노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언급되면은 우리는 단어 3개는 들어가야 돼요. 자, 삼성전자 다시 찍어볼까요? 관련 키워드들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뭐 이런 것들 있죠. 하나씩 찍어보죠. 주가는 요즘 주가 언급이 많네요. 서비스 센터. 자, 우리 1100만씩 이렇게 되는 키워드들 못 잡아요. 자, 이런 건 잡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관련된 글들을 쓰는 게, 이 글을 써서 좋은 점 뭐냐면, 나는 목표가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이지만 재수 좋으면 삼성전자가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한 키워드 중에 보배드림이라고 있어요. 아주 휴지하지는 않지만 적진 않아요. 굉장히 그래도 크죠. 300만쯤 언급이 되니까. 자, 보배드림. 그래서 나는 보배드림 베스트 글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보배드림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 키워드를 노리되 서브 키워드들을 목표로 삼다 보면은 주 키워드가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거 잡히면은 되게 따뜻해요. 일단 보배드림이 사실 그렇게 돈으로 연관되는 키워드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이 키워드 하나로 일단 하루에 한 2만 원씩은 꾸준히 이 키워드로만 벌어주고 있으니까 한 달에 60만 원 얘가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2월달에 실켰네. 응? 2월달에 실켰다. 할인이. 아, 그러네. 그 블로그에서 수익이 제일 안 좋은 비수기들이 있어요. 일단 언급한 2월달, 그리고 여름, 그다음 추석, 설날. 이때 특히 2월에 설날이 들어간 달은 수익이 제일 나빠요. 날짜도 적고 연휴 기간은 블로그 클릭률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제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이제 평시에 검색하는 키워드 위주로 쓴 거고, 주말이든 명절이든 사람들 쉴 때 검색하는 키워드로만 글을 쓴 사람들은 그때 폭발하겠죠. 가끔, 차례상 먹는 거. 그렇죠. 차례상 돕는 법, 흔하게. 근데 1년에 딱 2번만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은, 아, 휴지한 애들이 이 정도가 있으니, 근데 여기 이 사이트에서 짚어주는 연관 검색어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검색을 많이 노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배드림을 다음에 찍었을 때 나오는 글들을 다 한 번씩 찍어보는 거죠. 아까 그 사이트로 가져가서. 네. 근데 이제 가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배드림에서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주제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보배드림 무슨 영어 이거 진짜 많았었는데, 야, 네, 벤츠녀도 있었고 뭐 아우디녀도 있었고 다 이름마다 다 들어가 있었는데, 아우디녀 막 이런 거. 아 근데 6억녀? 이런 몇 개 없네. 근데 내가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지금 들어왔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보배드림 6억녀가 관련 검색어로 잡힐 정도라면 이거는 어느 정도 화제성이 있었던 적이 있는 거야. 근데 글이 없죠. 이거 쓰면 안 돼요. 왜 글이 없겠어요? 다음 검색에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했는데 진짜 글이 한 개도 안 떠. 글이 몇 개 안 떠. 이거 화제성인데 왜 안 떠? 잘린 거죠. 키워드는 검색이 되는데 네. 들어가 보니 글들이 없어. 네. 얘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글이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떠 있겠죠, 인터넷에. 그럼 저 밑에 글이 잡힌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연관 검색어로 밑에 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자를 명분이 없어요. 보배드림 6억녀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보배드림 6억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6억녀 검색하고 왔다가 밑에는 이득을 보는 상황. 그렇죠. 이런 거 노릴 수는 있어요. 교묘하게 6억도 글 어딘가 박아놓고 보배드림도 어딘가에 박아놓는데 제목하고 키워드는 절대 그게 아니야. 그런 취지로는 이렇게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글을 쓰기 전에 이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없이 그냥 썼다가는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보배드림 6억녀 재밌어서 썼는데 갑자기 블로그 전체가 막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아까 다음 블로그 뭐 싫어한다고요? 음란한 거, 뭐 PC적인 거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죠. 키워드 성격상 이건 분명히 그쪽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잘린 거죠. 그래서 본인이 쓸 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짚어보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몇 명이 대충 들어올 것인지 톡박 보고, 진짜 어떤 글들은 보면은 한 달에 0건 뭐 이러면 그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네. 관련 키워드 유사 이렇게 치면 나오는 확장 키워드들 네. 관련. 네. 하나 걸리. 그쵸. 근데 이제 저 관련 검색어들이 다 그러니까 매스 트래픽을 일으키는 키워드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재수 없으면 트래픽이 낮은 애가 상위에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좀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위에 노출되는 애들로만
간단하게 난 3-4개만 노릴 거야. 이 정도 해야 되지. 모든 거 다 때려 넣어서 나한테 들어오게 하겠어? 욕심이 과하면 화도 커요. 뭐 그런 건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부배드림 유공녀에서 유공녀 아까 그거 한번 볼까요? 얘는 안 잘린 이유가 네이버 글이다 보니 안 잘린 것 같은데, 또 그렇고 뭐 SBS에서 방영을 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난 뭐 유광녀에 대해서 까겠다, 이런 취지의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보배드림 유광녀가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카카오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언급을 싫어한다. 이런 언급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쇼호스트, 되게 몸매가 태폐적으로 생긴 쇼호스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잘린다든지, 그 다음에 레이싱 모델 중에서도 몸매가 되게 태폐적이고 추문이 굉장히 있었고, 이런 사람에 대한 글 잘리고요. 그런 것들을 쓰지 않게끔, 안 그래도 쓸 걸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굳이 그런 거 관련 글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피하는 게 좋아요. 내가 쓸 때는 흐뭇해가지고 쓰지만 도움은 안 돼. 자, 그럼 키워드를 그럼 과연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남들이 쓴 걸로 한번 볼까요? 자, 뭐 그러면 중고차 할부 이자율 확인하기. 자, 당연히 이 글을 내가 보여주는 걸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중고차 할부 이자율, 얘는 노린 게 딱 여기까지입니다. 요 3개의 키워드 조합으로도 어느 정도 트래픽이 보장된다는 거고요. 그 보장되는 것 중에서 중고차 할부까지만 가더라도 트래픽은 더 늘어나겠죠? 중고차는 더 늘어날 거고, 3자리 키워드가 잡히는 건 당연한 거고, 2자리가 잡히면 좋은 거고, 중고차만 잡혀도 매우 해피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노리는 게 딱 적당하겠죠. 제목에 당연히 내가 노리는 그 키워드의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앞쪽에 오는 게 다음 카카오에서는 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이 앞에다가 뭐 현대 중고차 이래버리면은 중고차 할부 이자율 순위에선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뭐 이런 거 빼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최상위에 가게. 그러다 보면은 제목의 문장이 말도 안 되는 문장 지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겠죠. 자, 희한하게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감나무 약치는 시기. 이거 왜 검색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검색해요. 1년 내내 검색해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 감나무 약치는 시기 이외에 이제 여기에 병충해 방지 시기, 그 다음에 사과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잣나무, 잣나무는 아니야. 자두나무, 포도나무. 자, 이거 왜 이렇게 썼냐? 다 연관 검색어들이에요. 사과나무 약치는 시기, 대추나무 약치는 시기, 밤나무 약치는 시기, 포도나무 약치는 시기가 감나무 약치는 시기만큼은 안 나오는데 못지않게 트래픽이 나오고 있는 키워드고요. 하지만 감나무 약치는 시기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굳이 사과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약치는 시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감나무 약치는 시기에서 순위가 뒤로 밀려요. 그래서 가장 휴지한, 가장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키워드는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빼주고, 감나무 약치는 시기. 자, 그 다음에 감나무 병충해 방제 시기. 이렇게도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트래픽이 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약치는 시기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감나무 약치는 시기를 먼저 앞에 언급을 해주고, 병충해 방제 시기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다음 검색 엔진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의 반복 싫어합니다. 제목에서 감나무 약치는 시기 해놓고 병충해 방제 시기 했으면 시기가 또 한 번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는 점수를 깎아요. 굳이 여기에 시기를 써줄 필요 없습니다. 띄어쓰기 안 하는 거는 사과나무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과나무 띄어쓰고 대추나무 띄어쓰고 하면은 반복되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붙여 써줍니다. 맞춤법 검색을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감나무 약치는 시기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옆에 막 이렇게 써도 되긴 한데 그게 선호되진 않아요. 그건 또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뭐 무슨 근무 시간, 영업 시간 그걸 쓰려면은 삼성전자 영업 시간, LG전자, 필립스 뭐 이런 정도만 써주면은 필립스 전자 영업 시간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런 거를 노릴 수는 있어도 뜬금없이 감나무 약치는 시기 이거는 있어요. 그렇지. 너무 뜬금없는 거는 검색 엔진 혼란을 일으키니까. 자,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은 본문에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우선 감나무 약치는 시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먼저 언급해 드릴게요. 감나무 약치는 시기가 여기에 오면 절대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상하게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는 어디쯤이냐? 한 세 줄쯤, 두세 줄쯤 지난 뒤에 여기쯤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위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안부 인사들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 글들 보면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미친 짓을 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쓸데없는 글들이 좀 있죠. 바로 본문이 나오질 않고 언급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예요. 인사성이 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글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인사들을 넣어줘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이나 그런 거를 우선 쓰라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게 걔네가 소제목을 쓰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제목을 쓰라고 하기엔 되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본업이 퍼블리셔니까 퍼블리셔라는 게 이제 이런 HTML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 무슨 태그를 써야 되는지를 하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은 볼 때 제목, 소제목, 중간 제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태그 입장에서는 H1 태그, H2 태그, H3 태그, H4, 5까지 태그가 있어요. 이게 다 실제로는 원래 위치가 있습니다. H1은 사이트에 대한 제목이에요. H2는 페이지에 대한 제목. H3은 이제 그때부터가 소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나 제목이란 센텐스로 써버리게 되면 H1 태그가 들어가요. 그러면 검색 엔진에서 구글은 이거 되게 엄격해요. 네이버는 안 엄격한지 모르겠는데 구글은 H1이 본문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에디터들이 H1을 본문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거를 다시 H3이나 H4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구글은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이버만 신경 쓰겠다 그러면 근데 티스토리에서 네이버 노출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굳이 티스토리를 신경 쓰는 그러니까 그거는 스토리하고 네이버 그게 방식이 약간 틀린 건가? 걔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검색 엔진의 방식이 중요한 거겠지. 그러니까 카카오는 우리는 다 티스토리에 등록한다는 거는 네이버는 걸려서 노출이 되면 좋은 거고 일단 주는 다음 카카오 검색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태그까지 검사해서 구글은 그래요. 구글하고 빙은 되게 좀 그 위치에 놓이는 거가 이제 SEO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쭉 풀어서 그냥 쭉 쓰면 그게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진짜 전문가들 아닌 이상은 그냥 제목, 소제목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달아주는 게 일단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미지 근처에 달아주는 거. 왜냐면 요새는 이제 이미지 검색도 많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검색해서 타겟팅해서 들어오는 거. 이제 우리가 검색 엔진 말고도 사람들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다음 티스토리 검색을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것인지 지금 계속 해야 되니까 감나무 약치는 시기를 이쯤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 3월부터 해야 되고
쭉 뭐 이런 내용들을 쓰겠죠. 언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감나무 병충해 방제 시기 들어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위에서 제목에서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감나무 약치는 시기, 그다음 병충해 방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쯤에는 이제 감나무 병충해 방제 시기는 어쩌고 저쩌고 또 이거에 대한 내용 썰을 풀어주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센텐스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워딩 순서대로 놓여야 되겠죠. 제목에서는 뒤에가 있지만 감나무 병충해 방제 시기라는 키워드를 본문에는 박아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게 있어야지 이제 검색이 잡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언급하다가 이제 사과나무도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되고 대추나무도 한번 언급해줘야 되고 그 순서는 이제 또 키워드 다 잡으려면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 시기 네, 이런 식으로 교육이 올라와 있는 블로그를 봐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내용은 중고차인데 말 그대로 감나무 약치는 시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들을 배치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SEO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색 엔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SEO가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감나무 사진이 진짜 박혀 있으면은 얘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 검색에 각 블로그들마다도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나무 약치는 시기 제목 설명 는 3월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검색 엔진은 이걸 읽어가요. 그림에다 저렇게 감나무 하면 감나무라고 밑에다 글자를 텍스트를 보이게 박아놔도 그것도 되고요. 검색이 된다고. 네. 왜냐면 실제로 하나를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니? 제 주건 블로그 중에 하나를 여기에서 뜨는 것들은 뭐 봐도 갖다 쓸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걸 일일이 이걸 열어서 HTML 열어서 Alt를 붙여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티스토리도 여기 보면 이미지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있죠. 토레이 원줄 여기다 이걸 써줘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태그상에서는 다른 애들하고는 좀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토레이 원줄이라 쓴 거는 지금 이미지 태그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검색 엔진은 이 토레이 원줄이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글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에서도 토레이 원줄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 이 사진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절함은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써주면은 내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인터넷도 느리고 사진도 인공지능이 덜 발달해 있으니까 검색해서 들어올 확률도 적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하니까 조금 이제 다른 키워드를 다른 걸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 이름이 뭐였더라? 사실 이 블로그 죽은 블로그예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전혀 검색 노출이 안 돼요. 근데 하루에 1000명 이상 들어올 때도 있고, 그쵸? 700명, 600명씩 이렇게 들어오죠. 이 블로그, 이거 버린 블로그거든요. 버렸지만 이렇게 들어와요. 주 경로는 구글이에요. 근데 구글도 왜 들어온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구글 이외에는 뭐가 또 들어오냐면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핀터레스트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특화된 사이트예요, 이쪽도. 그리고 핀터레스트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는 야한 애들만 있어요. 좀 안 야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핀터레스트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일러스트를 쭉 모아놨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마우스 갖다 대면 저장이란 버튼 뜨죠. 여기서 저장을 해버리면 이 이미지로만 바로 넘어오는데 저는 이제 크롬에서 핀터레스트 저장 버튼을 붙여놨어요. 그럼 얘를 누르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을 쭉 보여줘요. 나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핀터레스트에 내가 원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항목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핀터레스트로 포스팅이 넘어가요. 그러면 핀터레스트가 그런 사이트. 네. 일종의 이쪽도 나름 SNS 블로그 사이트인데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 거를 사람들이 여기 제 링크가 떠 있기 때문에 사진 더 볼래 그러고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핀터레스트가 굉장히 크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클 사업체라서 이거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주식을 사놨다가 물렸어요. 수익도 적지 않아요. 근데 물론 다른 수익이 많이 나는 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적은데 한 노력에 비해서는 수익이 있으니까 노는 시간에 가끔 한 번씩 박아놓으면은 돈 되면 좋지. 그리고 이 수익들은 계속 누적이에요. 시즌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 시기에만 딱 터지는 애들은 그 시기만 돈이 되잖아요. 차례상 이런 것들은 1년에 딱 2번밖에 수익이 안 되겠죠. 근데 저런 사진들 매일 꾸준히 60명씩 들어올 수 있는 저런 글들은 저런 글들이 60개짜리가 100개 있으면 하루에 6,000명은 고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베이스 수입을 계속 만들어 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애드센스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이 꼭 자기 관련 글에만 광고를 올리길 원하지는 않거든요. TV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만 방송 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손해사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다른 글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그 손해사정에 관련된 흥미있는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게끔 블로그를 꾸미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해사정과 관련 없고 그쪽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들어와서라도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 돈 안 들이고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로그 검색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트래픽을 일단 많이 만드는 건 무조건 돈이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자 광고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최상위에 애드센스 광고 있죠. 그다음에 중간에 광고 들어가 있죠. 이쪽에도 있고. 저 상태로만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와서 1000명이면은 최소한 뭐 1센트 정도는 주겠죠. 그러니까 누르면 돈. 네. 누르면 돈이 더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출만 된 것으로 우선 돈이 들어오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거는 아마 클릭당 과금일 거예요. CPC 확률이 높아요. 아까 얘기했죠. 구글은 광고가 4가지 광고가 지들이 알아서 이 슬롯 안에서 집행이 된다고. 심지어 광고 위치도 지들이 마음대로 바꿔요. 구글이 발달이 돼 있어서. 위치를 넣어줘도 돼? 넣어줘도 넣은 데는 당연히 나오고 지가 판단했을 때 컨텐츠가 충분히 길어. 그럼 이 사이에 광고 들어가도 되겠네. 그럼 지가 알아서 광고 껴넣어요. 자동 광고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식이 돼 있어요. 지금 이 광고도 지금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 광고도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내가 넣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내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당연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식의 광고들은 CPS1 확률이 높아요. 네. 여기 지금 상품들이 하나하나 박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CPS1 확률이 높은 광고. 그나마 얘가 지금 만화 콘텐츠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게임 광고가 노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지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띄우는 광고.